경기도 용인에 사는 34 장가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생각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작이구나. 34. 주변 친구들은 이미 애들 학교 보내는 나이에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늦은 만큼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그 셋을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형수 씨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크고 온화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늘 말했습니다. 가연 씨가 우리 엄마 잘 챙겨줄 거 믿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윤혜송 씨를 처음 본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볼륨 있는 짧은 파마머리에 단정한 카디건 차림으로 현관에 서 계셨는데 첫눈에 반듯하고 깔끔한 분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던 그 눈빛,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신다는 걸. 어머, 가연 씨. 생각보다 키가 크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주말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형수는 당연하다는 듯 우리 원래 주말에 엄마 집에 모여서 밥 먹어 왔거든요. 라며 웃었고 저도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 시누이 김희수가 단발머리를 질끈 묶고 4살, 2살 아이 둘을 양손에 하나씩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애들 배고프다고 난리야. 어머님은 이수를 보자마자 환해지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연아, 부엌 좀 봐줄 수 있지? 재료는 다 있으니까. 아, 내가 요리해야 하는 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저는 2시간 동안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 밥을 먹였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님이랑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어머님 곁에 앉아 있다가 부엌에 들어와 도우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금방 불렀습니다. 형수야, 이리 와봐. 이거 좀 봐. 아, 시집살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 다음 주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이 시누이와 백화점에 나가시면서 저한테 아이들을 맡기셨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어느 날은 아무 준비가 안 된 부엌에서 가연아 오늘은 점심 뭐 만들 거야? 하셨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다음부턴 아예 뭐 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장을 봐와. 그냥 멀거니 와서 이게 뭐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누이가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언니, 좀 짜지 않아요? 미안해요. 그냥 참으려 했는데. 실수했네. 우리 식구들 입맛에 영 안 맞아서. 참으려 했는데 실수했다고. 그 웃는 얼굴이 저는 밥상 앞에서 국그릇을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수가 제 손을 슬쩍 잡았습니다. 그것만이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던 이유였습니다. 어머님은 틈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연아, 내가 딸 같은 며느리라 허물없이 대하는 거 알지? 진짜 딸같이 생각하니 이런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더 가까운 거 아니겠어? 딸이라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꾹꾹 눌렀습니다. 딸처럼 대해주신다는데 감사히 여겨야지. 서툴러도 마음만은 진심이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딸한테는 밥 해오라고 안 하거든요. 딸은 가면 쉬거든요. 그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욕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거울 속 제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작은 임신 테스트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2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달라져야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생겼다는 기쁨과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불안감이 뒤엉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수는 제 옆에서 머리를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연 씨,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운 게 아니잖아. 미안한 거잖아. 그 다음 주말이 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댁에 도착하니 신우이가 먼저 와 있었고 어머님은 부엌 쪽을 흘깃 보시며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불고기 어때? 재료 다 사뒀어. 재료를 사두신 걸 생색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신우이가 그날 또 한마디 했거든요. 불고기를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마치 친절한 걱정인 양. 언니, 요즘 산부인과 다녀요? 34시면 고령 산모 기준이잖아요.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아, 미안해요. 걱정돼서요. 걱정돼서.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찌르고 나서 걱정돼서라고 하는 사람들. 됐어. 이제 진짜 됐어. 그날 밤 저는 형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딸 같다고 하셨죠? 딸처럼 편하게 대하는 거라고? 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딸처럼 굴어볼게. 어디 한번.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참으려고 이를 악물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조용히. 작전 개시일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님 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가방을 소파 옆에 툭 던져놓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러고는 소파에 벌렁 누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이 집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부엌에 계시던 어머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얘가 미쳤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소파 쿠션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입덧해서 밥 못해. 나 김밥 먹고 싶은데 해줘. 다 되면 깨워, 알았지? 임신하니까 졸리네. 나 좀 잘게. 어머님이 뭔가 말씀하시려다 멈추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다시 다가오셨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교양 있게. 가연아, 김밥 재료가 갑자기 어디서 나와? 손도 많이 가고 그냥 대충 먹자. 그리고 갑자기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구나. 저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엄마, 시집 온 이후로 엄마가 항상 그러셨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라 허물없이 부탁도 하고 일도 시킨다고요. 딸이라 생각하니 편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딸이 되기로 했어요. 어떤 딸이 엄마 집 왔다가 입덧하면서 억지로 요리해요? 친정 가면 쉬는 게 딸들이잖아요. 저 이제 친정이 둘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와락 열리며 신우이가가 단발머리를 휘날리며 아이 둘을 데리고 왁자지껄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얘들 밥 좀 줘. 배고프대.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 이 기집애야. 신우이가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애를 낳았으면 네가 책임지고 길러야지. 왜 맨날 엄마 힘들게 여기 데려와서 밥 먹여라, 기저귀 갈아라 하면서 너는 맨날 자빠져 낮잠만 자? 엄마 나이도 있는데 네가 힘들면 엄마는 더 힘들지. 철 좀 들어라.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보고 있었고 어머님은 기가 막힌 듯 굳어 계셨습니다. 형수가 제 곁으로 오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연 씨, 그만해요. 왜 그래? 저는 신우이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나 임신해서 입덧에 졸음에 힘드니까 당분간 네가 엄마 도와서 집안일이랑 밥 좀 해. 싫으면 오지 말고 너네 집에 있어. 안방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어머님이 신우이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형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결국 편의점으로 달려가 김밥과 삼각김밥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 등이 어찌나 안쓰럽고도 든든하던지. 밥을 먹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치우지 않은 채 일어났습니다. 어머님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밥 먹었더니 속이 또 부대껴. 오늘은 일찍 가서 쉴게요. 내가 가야 엄마도 쉬시지. 그리고 형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형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할 말이 많은 눈빛이었지만 결국 그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후련해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어머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퇴근하고 거기 갈게. 수제비 끓여줘요. 보내고 나서 저도 피식 웃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 어머님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머님은 답장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님이 문을 여셨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수제비는? 지금 만들어야지. 역시 당황하셨군. 그날 어머님은 수제비를 끓이셨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다렸고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어머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뭔가 말씀하시려는 듯 몇 번 입을 여셨다가 닫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다. 다음엔 칼국수도 해줘요. 어머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 주말에도 저는 친정집에 온 양 자연스럽게 굴었습니다. 신우이가 와 있었는데 제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수야, 엄마 요즘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잖아. 이번 주는 네가 청소기 돌려드려라. 저번부터 왜 그래요? 언니가 왜 나한테 뭐라 해요? 언니니까. 신우이는 입술을 실룩거렸지만 저도 지지 않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먼저 시선을 피한 건 신우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이 형수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형수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연이가 왜 저러냐고. 미치지 않고서야 갑자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 같잖아. 잠시 후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엄마, 가연이가 엄마를 진짜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딸처럼 대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통화가 끊기고 형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남편 내 편이구나. 처음부터 내 편이었구나. 저는 형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씻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어머님과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넷이서. 어머님은 당당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방문이라는 듯 안으로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연이가 요즘 엄마가 보고 싶은지 우리 집에 불쑥 오잖아. 임신한데 왔다 갔다 힘들까봐 우리가 왔어. 아, 역습을 노린 거구나. 내가 황당하고 당황하길 기대하면서 저는 잠깐 눈을 깜빡했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조용히 넘겼습니다. 어머 엄마. 근데 나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뭐? 저는 핸드백을 집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형수 씨, 어머니랑 이수 왔어요. 맛있는 거 시켜드려. 나 다녀올게요. 아, 엄마 임신하니까 청소가 영 힘드네. 거실이랑 화장실 정리 좀 가기 전에 도와줘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갑자기 저녁 어때?
시어머니가 우리 집 오셔서 나 나왔어. 제가 없는 집에서 어머님과 시누이는 2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수 말에 따르면 어머님이 처음엔 기가 막혀 하시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시누이가 아이들 저녁을 챙기고 설거지를 했고 형수는 거실을 대충 정리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돌아가시면서 형수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쟤를 그렇게 힘들게 했니? 그래서 미친 척 하는 거야? 형수는 그 말을 저한테 전하면서 어머니도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저를 괴롭히셨는지 눈치를 채시기 시작했다 해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쳐서 울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뱃속에서 뭔가 작은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닌데도 그냥 그 존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이 오히려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형수가 욕실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가연 씨,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형수가 저를 데리고 나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일찍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변명이 아니라 진심인 거 알아. 그래서 더 힘들어. 저는 형수에게 기댔습니다.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저는 물었습니다. 나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어머님께 너무 버릇없이 하는 것 같고 뱃속의 아이한테도 미안해요. 가연 씨가 그동안 힘들었던 건 맞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그 무렵 어머님은 갑자기 주말 초대를 멈추셨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또 다른 작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수 말로는 어머님도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저도 연락을 삼갔습니다. 평화 같기도 하고 냉정 같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너한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엄마가 잘해야겠지? 그렇게 저는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 번만 더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로 저는 어머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문자가 아니라 부탁하는 문자로 어머니, 저 저녁 사드리고 싶어요. 시간 되시면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금요일 저녁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형수는 빠져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님은 단정하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나갔습니다. 처음 이 집에 인사드리러 갔던 그날처럼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저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제가 많이 무리했습니다. 소파에 드러눕고 수제비 끓여달라고 하고 말씀 안 드리고 찾아가고 엄마라며 반말하고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무례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딸 같다고 하시면서 저를 부리시는 게 흡사골탕 먹이시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직접 말씀드리면 부인만 하다 말다툼으로 끝날 것 같고 그냥 넘어가면 제가 못 버틸 것 같고 그래서 어리석은 방법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어머님은 잠자코 들으셨습니다. 아가씨한테도요. 언니의 마음으로 한번 얘기하고는 싶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는 진심이에요. 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형수 씨를 잘 키워주셔서요. 저 정말 좋은 남편 얻었어요. 그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어머니.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님이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미안하구나.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이가 일찍 가고 나서 애들이 전부였어.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형수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았다. 그런 아들이 내가 원하는 며느리를 안 데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심통이 났던 것 같아. 나이 얘기도 하고 일도 시키고 나쁜 사람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나쁘게 했네. 어머님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곱게 단장한 얼굴과 달리 손등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손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고 외로우셨겠구나.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이 잠시 보시다가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꼭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극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시누이를 더 챙기시고 저는 여전히 가끔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딸이 아니듯 그게 현실이니까요. 수십 년을 살아온 방식이 한순간에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말 모임이 다시 생겼습니다. 단 이번엔 돌아가면서 밥을 합니다. 이번엔 어머님이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동안 저는 식탁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말동무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배 많이 나왔네. 입덧은 좀 어때? 거의 나았어요. 근데 사과가 자꾸 땡겨요. 어머님이 잠시 후 껍질 깎은 사과 한 접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말없이 제 앞 탁자에 놓고 다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는 사과를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시누이와도 조금씩 말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아이들 재우고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길래 제가 옆에 가서 행주를 집었습니다. 시누이가 살짝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도와줄게요. 언니가요? 나 깡패 언니 아니에요. 그거 연기였다고요. 시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작고 뭔가 서툰 웃음이었지만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웃은 게 산딸이 가까워지던 어느 밤 형수가 제 배에 귀를 댔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닮으면 좋겠다. 닮으면 많이 힘들 텐데요, 당신이. 우리는 같이 웃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같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란 게 처음부터 따뜻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딪히고 상처 입고 화내고 울고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손을 내밀게 되는 것, 그 손을 누군가 잡아주는 것, 그게 가족인가 봅니다. 어머니와 저는 선을 지키면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부딪히고 서운하고 때론 눈물도 흘리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진짜 가족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시절을 지나오신 분들 혹은 지금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연 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